안녕하세요. 교재단 있으시죠? 페이지가 98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다들 처음 공부하시나요, 이번에? 이게 공식, 중개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만 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빠지지 마시고,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근데 지금 11월인데 딱 1년 남은 거죠. 시험이 이제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지난주에 시험이 끝난 거니까 딱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이론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뭐 모의고사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1월 달에 하는 게.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기본 과정이잖아요.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뭐 복잡한 것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지금 한참 우리가 놀 때거든요. 11월이면 단풍여행도 가야 되고. 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을 잘 정리하시면 내년 1월부터 강의가 오히려 좀 편하게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나오다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월부터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1, 2월 달에 또 나오다마다 하다 보면 이게 끝까지 가버린다고. 어찌됐든 자격증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하셨으면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9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잠깐 이 과목을 설명해드리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시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공시법이라는 것은 없고,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시라고 하는 개념이 널리 알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널리 이제 알린다라는 것을 이제 공시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측량 수로조사. 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정확한 변명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공시하는 거냐면은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등기법이고, 그 다음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무엇을 공시하는 거냐면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법하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인데 법명이 길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이 법이 세 개예요. 세 개. 하나는 뭐냐면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어. 측량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로업무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로업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법. 근데 이 측량하고 수로하고 지적하고의 공통적인 것은 측량을 한다라는 거야. 셋 다. 측량도 당연히 측량이라는 말이 있고, 수로조사도 이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도 역시 측량을 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측량하고 지적하고 수로를 하나로 묶어라. 개별법으로 있었는데, 각각의 별도의 법으로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라 해가지고 2009년도에 저 법이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어디서만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만 나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를 공시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요 측량에 대한 것, 수로 업무에 대한 것은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법이 합쳐지면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 공시에 관한 법령에 공시에 관한 법에 대한 출제 범위를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얘네들은 역시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지적에 관한 법률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적법이다 그냥 이렇게 편의상. 왜냐면 측량, 수로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보통 지적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적법.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에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뭐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차 과목에 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과목인데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이 전체 몇 문항이 나오냐면 24문항이 나오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몇 문항이 나오냐면 16문항이 나와요. 전체 40문항이 이제 출제됩니다. 40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또한 등기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12문제가 나오고 지적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12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번 24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이번 24 공인중개사 시험은 항상 등기법이 있고 지적법이 있으면 출제 난이도는 얘가 좀 떨어져요. 얘가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얘는 좀 난이도가 조금 얘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왜 얘는 지적법 같은 경우는 왜 난이도가 좀 떨어지냐면 난이도가 떨어진다 해서 대충 공부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항상 대충 공부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만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 법률에서만 법에서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령만 우리가 2단 편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 30-4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30에서 한 40페이지 정도만 보면 12개를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도 12개 다 맞은 사람이 상당수 많습니다. 법만 공부하시면 돼요. 법만. 개인적인 뭐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법에서 오고 그리고 얘는 양이 한 요 정도 돼요. 범위 자체가. 등기법은 양이 한 요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몇 문항이 나오는 게 12문항이 나오고 얘는 좀 지적법보다 양이 많은 상태에서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는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의 어떠한 문제를 예상할 수는 있어.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피해가는 형태가 좀 많아요. 피해갈 수도 있다. 근데 얘는 예상한 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아직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적법 같은 경우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사항, 축적병 이것만 알아도 10개 맞춰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록사항, 축적변경, 공부정리, 지적측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알아도 12개 중에 10개 맞춘단 말이에요. 요거 테마별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얘는 지적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테마별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딱딱 하나하나씩 끊어서 할 수 있고 근데 얘는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들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테마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좀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얘는 민법을 공부하니까 민법을 공부하면 이번에 12문제가 나왔는데 민법만 알아도 몇 문제 맞춰요? 민법만 알아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민법만 해도 4-5개는 맞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다 맞는다고 하는 전제하에.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은 끝났지만 한 8월달, 9월달 되면 등기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왜?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쉽게 얘를 점수를 맞을 수 있는 12개를. 맞죠? 쉽게 여기에서 12개를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전체 우리가 24개 중에 60%면 15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12개는 다 못 맞더라도 10개, 11개 맞출 수 있다고. 꾸준히 1년 동안 공부하면.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맞춰도 60점은 넘는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만 확실하면 돼. 그래서 11월, 12월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틀려요, 분명히. 근데 이제 워낙 1차가 어렵다 보니까 11월하고 12월 달에 1차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세요. 2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11월, 12월에 2차에서 지적하고 세법하고 중개사법을 열심히 해놓으면 요거는 나중에 1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반복해서 그냥 쭉쭉 보시면 되잖아. 그죠? 나중에 왜 그러냐면은 5월 달 되면 2차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왜 2차를 포기하냐면 1차가 안 되니까 2차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미리 해놓으면 어차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차피 민법하고 개론은 시험 볼 때까지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내년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어찌됐든 손에서 떼지 않고 매번 공부를 한다고. 얘는. 맞죠? 그렇게 된다고. 근데 2차는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2차 과목은 특히나 2차에서 공시세법은 수업만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인중개사가요. 단순히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럼 뭐 응시생 다 붙어야지 뭐. 개인적으로 정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만 들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 올해 말고 2012년도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 안 돼요. 합격률이. 100명 중에 20명 붙는 거예요. 네? 그럼 100명 중에 20명이면 진짜 어려운 시험 아니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잖아.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게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2차를 조금 어차피 11월, 12월에 1차도 공부하거든요. 근데 2차에서 좀 쉬운 과목을 미리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오늘 하루만 당장 공부해가지고 내일 시험 봐도 점수 나오는 과목 있죠. 벼락치기 가능하죠. 그게 지적법이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오늘 하루 확 공부해놓으면 내일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과목. 그 대신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래서 11월 계속적으로 쉬운 과목일수록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수업만 들어도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11월, 12월하고 1월, 2월하고 3, 4월도 계속 반복적으로 가거든요. 11월, 12월 한 가정, 1, 2월 한 가정, 3, 4월 한 가정, 5, 6월 한 가정, 7, 8월, 9, 10월. 똑같은 게 몇 번 돌아가는 거예요? 6번 돌아가요. 그 TV도 6번 보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죠? 네? 그러니까 TV도 6번 보면 6번 보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일일 드라마를 재방송 6번을 보겠어? 맞죠? 영화도 6번 보는 사람 있나요? 영화도 기껏 해봤자 2번이야. 6번. 네? 네? 보통 영화도 진짜 많이 봐야 2번이잖아요. 6번까지 보셨으면 대단하십니다. 상 주셔야 되겠네. 그 영화 제작한.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를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본 영화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본 영화인데 그걸 어디서 봤냐면 지금은 영등포에 가면 극장 많죠. 옛날에 연흥극장, 경원극장, 그 다음에 그 뒷길에 보면 명화극장, 영등포에 극장이 크게 3개가 있었어요. 연흥극장, 경원극장, 명화극장이었는데 지금은 극장이 이렇게 보통 1층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옛날 극장만 2층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가 회수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처음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렸을 때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11월, 12월이 기본 과정이라 하더라도 알려줄 거 다 알려드린단 말이야. 알려줄 거.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편하게, 그러니까 6번 정도로 우리가 되풀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최소한 1, 2월 달까지만 해놓으면 3, 4월 달에는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졸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니까. 그죠?
그래도 그거를 참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11월, 12월이 아마 11월, 12월에 잘 하시면 내년도 공부하실 때가 아마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도 그렇고 개론도 그렇고 11월, 12월에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지금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부를 한동안 안 했다가 새로 시작하면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1, 2등 하고 그건 옛날 생각, 옛날이죠, 옛날.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가지고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됐구나. 공부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그 학생들 중에 점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쓰는 사람이 있고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쳐다만 본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제가 쓰는 거를 같이 따라서 이렇게 쓰면서 자기 나름대로 요약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약 정리하는 사람들이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요약 정리를 하는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되고 자기만의 정리된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능도 오답 노트 만들고 하잖아.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아유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이거지. 그죠? 근데 근데 보세요. 11월, 12월에도 하고 1, 2월에도 하고 11월, 12월에 썼다가 좀 못 쓴 거는 놔뒀다가 1, 2월 달에 거기다 또 채워놓으면 되잖아. 3, 4월에 채워놓고 5, 6월에 채워놓고 충분히 노트 풀기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은 다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찌됐든 책만 읽는 사람은 점수 안 나옵니다. 책만 읽는 사람은 점수 안 나오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책을 보고, 왜냐면 자기가 요약을 하다 보면 요약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다 해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2차 과목이 요거 말고 공법 있죠. 공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중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사법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를 80점을 목표로 해요. 보통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60점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얘는 40점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딱 60점 맞고 합격하는 거예요. 딱 60점 맞고. 보통 2차를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왜냐면 얘는 전략 과목으로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 과목이에요. 얘는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점수를 고득점을 못하는 과목이에요. 여기서 못한 것을 여기서 세이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쪽에서 점수를 못 맞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60점 맞으면 그냥 그 사람은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60점 이상 맞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법에도 60점 이상 맞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 한다고. 워낙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는 하지 말라요. 공법을 4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해서는 위험한 거잖아. 꽈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요거 어찌됐든 뭐 지금 11월 달에 오셨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만 하면, 제가 항상 그러는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잘해야 돼요. 매일 학원에 와. 매일 학원에 오고 막 올라가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해도 모의고사 보면 막 30점이야.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열심히는 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라고 방에 넣어놓으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잘해야 합격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야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잘해야 이기는 거지 뭐. 열심히만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면 뭐해. 땅벌아웃인데 다.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개인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 11월 달, 12월 달은 그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그나마 지적법은 용어가 어렵진 않아. 뭐 지번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면적, 경계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지목은 좀 안 들어봤겠다. 응? 지목은 토지의 용도란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 지적법에 대한 용어는 좀 어렵지 않는데 학개론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은 맨 처음에 용어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용어가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자, 교재 90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법이 나옵니다.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우리가 보자고요. 지적법이라고 보는데 지적법의 큰 틀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지적법은 전체 몇 단원으로 구성이 되냐면 5단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1단원은 총론이에요.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은 토지의 표시 2단원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거하고 3단원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은 토지의 이동이라는 단원이고 그 다음에 5번째 단원으로는 이제 지적 측량입니다. 이렇게 전체 5단원 정도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우리 교재에서 총론은 이것저것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총론은 다른 거는 공부하지 없지. 11월, 12월 달에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만 하시면 돼요. 용어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용어만. 그러니까 지번이 뭐냐, 지목이 뭐냐, 면적이 무엇이고 경계가 뭐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절대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 우리가 지적법은요. 법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법 내용만 나오는 거야. 법 내용만. 이번에 12문제가 전부 다 법에서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지적의 기본 이념도 있고 지적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펴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죠? 그것만 보시라는 거야. 용어만. 오늘은 그 용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지적법은 얘만 공부해도 토지의 표시만 공부를 해도 6개는 맞춘다는 소리예요. 토지의 표시만 공부해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토지의 표시가 다음 주나 돼서 끝나거든요. 그거 다음 주 끝나면 올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몇 개를 맞추는지. 12개 중에 6개를 맞춘다는 소리예요. 요게. 그럼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뒤에 용어가 나오는데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 6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토지의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지번에서 하나 나왔고 지목에서 둘, 면적에서 하나, 경계에서 하나. 몇 개예요? 5개잖아. 그죠? 아마 지번에서 2문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몇 개예요? 5, 6개잖아.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5개 문제가 다 기출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 지적법이 양이 이만큼이라고 그랬어요. 이만큼이에요. 법령이 예를 들어서 이번까지 시험 본 게 1회부터 몇 회까지? 24회까지 봤단 말이에요. 1회부터 24회까지를 보면 물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법이 많이 바뀌었겠죠. 그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는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으로 바뀌는 것만큼 거의 없어요. 그러면 1회부터 24회 동안 얘네들이 시험에 나왔을 거란 말이지. 그것을 가지고 법령에다 밑줄을 그어주면
법령 다 거집니다. 법령이 다 거진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제가 봐서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내자니 옛날에 나왔던 거고, 바꾸자니 바꾸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우리가. 그죠? 얘네들은 절대 지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법조문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해도 6개 이상은 근데 얘네들을 맞추면 얘네들이 여기에도 도움이 돼. 이번에 여기 지적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등록사항이거든요. 지적 공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사항인데 이 등록사항에서 두 문항이 나왔어요. 두 문항이 나와.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10개 중에 몇 개? 8개잖아. 지적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들이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수업만 듣거나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들쑥날쑥 한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해도 8개 맞는데 뭐 이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여기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여기 토지동 쪽에서도 날짜가 하나 틀려서 나온 게 있고 측량 쪽에서도 날짜 하나 틀린 게 있고 그렇게 적부심사가 나오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2문제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12문제 정도 나오는 건데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적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문제 정도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토지동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축척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적법 자체를 빠르게 수업을 하게 되면 한 3주 정도 합니다. 3주. 그럼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좀 하면 4시간 정도 합니다. 4번 4주를 하면 1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요약집이거든요. 지금 이게 요약집이에요. 이게 여기서 12문제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안에 모든 여기에서 12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번 12문제가 요 지적법을 따지면 여기서 12문제가 그대로 있어. 찾아보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법을 다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0페이지 되죠? 근데 보시면은 4주를 하게 되면 16시간,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당 1시간에 한 페이지 정도 씁니다. A4 용지로. 노트 필기할 분량이. 그건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20장, 20페이지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응? 아무리 정리를 해도 20페이지가 안 나와. 20페이지가. 거기서 12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되는 거죠. 20페이지도 안 되는데 요약 정리하면. 좀 작게 요약 정리하면 15페이지면 돼요. 지번 한 페이지도 안 나오거든 사실적으로. 얘네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 7페이지, 8, 9페이지 10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그것만 딱 해놓고 옆에 법령집 놓고 계속 같이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아, 이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그래서 12개 다 맞추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올해 지적법이 아까 이렇게 해서 24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확실하게 내가 기출문제 답만 외우지 말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이래서 답이고 이래서 이게 답이고 그렇구나 다 이해하셨으면 올해 문제는 12개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시험이 중개사 시험은 60점을 맞는 시험이잖아.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아, 난 전국 1등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합니다. 100점 맞아가지고. 6과목 다 해서 100점 맞아가지고 전국 1등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면 막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 밤새도록 공부하고. 지금은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운 거 그냥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복습만 하시면 돼. 뭐 알아야 예습을 하지. 그잖아요. 절대 지금은 예습할 단계가 아니야. 민법 같은 경우 책을 한번 읽어가는 것도 좋은데 읽어보면 알아 모르지. 그죠? 학교론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몰라요. 뭔 내용인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좀 힘들더라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오늘 1주차 공부했으면 오늘 집에서 이거 보시고
다음 이제 2주차를 하면 한번 앞에 거부터 같이 훑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복학습하라는 소리예요. 예습할 시간에 복습을 하란 말이야. 차라리. 왜냐면 오늘 배우면 이 내용을 배우면 이 내용이 뒤에 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또 뒤에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지적법이라든지 등기법 같은 경우는 예습하지 마시고 복습만 하시면 쫓아오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못 쫓아오면 못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진도가 이제 늦어지니까. 그래서 예습보다는 11월, 12월은 복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힘들 거라 아마 복습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끝났어. 근데 뒤에 오후에 약속이 있어. 그럼 뭐 오늘 복습 못하고 뭐 내일 또 아침에 와서 또 다른 수업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책이 한 권이 있으면 이 한 권을 하루에 못 보거든요. 맞죠? 하루 어떻게 봐? 그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책을 하루에 한두 번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럼 맨날 이거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하루에 다 보냐고. 이 두꺼운 거를 압축해 주잖아. 짧게.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하고 적게 읽는 사람 보면은 책을 읽는데도 시간이 차이가 나죠. 책을 한 번 읽었어. 2시간만 읽었어. 또 읽으면 좀 빨라지거든요. 그죠? 또 읽으면 또 빨라져요. 또 읽으면 또 빨라진다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계산 문제가 큰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지적 쪽에서 계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요 양식 채우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험에 안 나와. 그거를 처음 풀어보는 사람들은 하루가 걸려요. 그 문제 푸는데. 근데 하루가 걸리는데 또 틀려. 근데 두 번째 풀면 줄어. 세 번째 줄면 또 줄어요. 또 계속 줄어.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안 줄겠죠. 그게 최소 시간인 거지. 더 이상 줄이지 못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이만큼 시간이 걸렸던 것이 점점 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줄지 않죠. 그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반복학습 하셔야 돼요. 지적법은 이렇게 총론,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 지적 측량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쪽에서도 나온다고 보시면 어차피 용어 자체는 이 안에다 여기서도 용어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무엇이고 지적 공부가 무엇이고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냐 지적 측량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은 또 이쪽에 약해. 측량에 약해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의 지적 측량 자체가 굉장히 뭐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들. 측량은 누가 하고, 누구한테 의뢰를 하고, 측량 기간 며칠 걸리고, 이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뭐 기술적인 뭐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막 재고 그런 거 나온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측량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과가 이제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만. 여기 2페이지 정도도 안 돼요. 1시간이면 끝나. 지적 측량은 수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지번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20페이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2문항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등기법은 양이 한 2배 정도 돼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진짜는 이제 보시면 95페이지 보시면 제 3절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부터가 아까 진짜라고 그랬죠. 앞에는 기본 이념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보실 필요 없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제 3절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